예, 방금 소개받은 드림시큐리티의 김영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우주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하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보안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우주 환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영상 먼저 좀 잠깐 보실 텐데요. 이거 한 플레이 좀 해주실래요? 예, 보시면은 이게 거의 실시간인 것 같아요. 그 지금 현재 이제 우주에 이제 녹색 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주에 떠 있는 이제 그 인공 구조물들이고요. 지금 한 24,000개 정도가 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셔요. 이게 앨런 머스크가 띄운 스페이스 X 스타링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사실은 이제 점을 찍어서 그렇긴 한데 되게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긴 하고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빼곡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으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빽빽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표면적이 상당하죠, 지구도. 그래서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그 인공 구조물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플레이 좀 해주실래요? 이게 몰랐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주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구든 이제 위성들이 돈다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더 이제 뒤쪽으로 가 보시면은 마우스 클릭을 해주세요. 실제로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시속 7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대요. 아까 7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로 로켓을 쏘아서 착륙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우주 쪽 보안을 하면서 보게 됐는데 좀 재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이라는 거는 뭐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무선 와이파이다 정도로.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무선 와이파이를 쓰는 것처럼 이제 그 하늘에 단지 이제 하늘에 띄운 무선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 기존의 4G나 5G가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보시는 것처럼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함이 없겠지만은 무인 드론이나 무인 이동체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런 무선 커버리지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위성 같은 것들을 활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이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요 정도만 알아도 그래도 어디 가서 이제 들을 때 좀 이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확인이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위성 궤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이렇게 나누고요. 저궤도라는 거는 이제 궤도가 낮겠다라는 뜻이겠죠. 정지궤도는 왜 고궤도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정지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일단은 이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멈춰 있으니까 정지궤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체의 어떤 부피와 크기, 무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누는 구분이 중형, 소형, 대형 위성 또는 초소형 위성 이렇게 나누는데 보시면은 그 초소형 같은 경우에는 뭐 피코, fem토 뭐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주로 쓰는 말은 큐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큐브라는 말이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1리터 기준으로 해서 이제 1리터 정도의 크기를 갖는 그 부피인 경우에 이제 그 1큐브라고 부르고 보통 보면은 초소형 위성 개발하는 거를 보니까 12U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2리터짜리 정도 되고요. 위성 서비스는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데 크게 보면 이제 군사 용도로 쓰는 감시 정찰이나 아니면 이제 민간 쪽에서도 이제 관측 탐사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기타 뭐 통신이나 항법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쓰이는 위성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성을 운영을 하려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위성이라는 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체이기 때문에 그 비행체의 자세 제어를 위한
컨트롤 센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옆으로 보이는 것들이 위성으로부터 실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위성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이용하는 그런 기지국들이 될 거고요. 처음에 위성이라는 거를 이해를 할 때 그 뭐 쓰는 용어 중에 사실 요거 이 정도 용어만 알면은 그다음에 잘 몰라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안이라는 것이 그 운영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쪽에 제어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크게 보면은 컨트롤 플레인하고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커맨드를 날리고 텔레미트리라는 거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제어 명령이라는 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커맨드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 텔레메트리라는 것이 왜 리스폰스로 오냐면은 커맨드를 주고 나면 항상 텔레메트리 메시지를 받게끔 운용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위성의 상태를 이제 그 명령을 주고 난 다음에 위성의 상태를 즉각 확인을 하면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텔리커맨드, 텔레메트리, TMTC라고 부르는 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위성을 운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이 부분에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이 잘 가미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로 이해를 해서 처음에 이제 텔리메트릭 또는 이제 텔리커맨드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도 뭐지 했는데 알고 보면 뭐 그 정도 이상도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 다양한 위성들이 존재를 하고 제어를 하려다 보면 뭔가 표준화된 규격이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표준 규격이 CCSDS라는 이제 표준 규격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표준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어쨌든 그 아까 TMTC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위성과 제어국 사이에 이제 주고받을 텐데 그때 이제 그러한 규격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화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TMTC 단위죠. 그러니까 그 OSI 레이어로 따지면은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이제 보안 기능을 집어넣어서 이제 보호를 하는 것들로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할 만한 사항들은 그 CCSDS가 다양한 어떤 표준 규격을 만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 구간이 되는 어떤 이제 우주 비행체나 이제 위성체와 이제 기지국 간의 무선 구간을 정의하는 거라고 하면 이제 오른쪽 편에 보시는 거는 이제 유선 구간이겠죠. 또는 이제 인터넷 구간을 통해서 기지국하고 어떤 컨트롤 센터 또는 이제 임무 센터라고 부르는 이제 미션 센터 쪽에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곳인데 보시면은 그 기지국 중간에 있는 기지국하고 컨트롤 센터 간에 크로스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이 부분도 되게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그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9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데는 8분 정도밖에 이제 시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제어국이나 지상국 같은 것들이 한반도에만 있을 경우에는 위성을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위성의 상태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기지국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와 관련된 표준 규격을 만든다는 의미로 저렇게 크로스가 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표준 규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CSDS에서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표준화를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링크 레벨의 그 표준화 정도만 현재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걸 참조를 해서 메시지 구조체가 이제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해서 이제 개발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추가된 자료인데요. 재미있었던 게 아까 이제 저기 뭐죠? 크로스로 해서 이제 어떤 위성이 다른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 뭐 위성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은 상황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찾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이 이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그라운드 스테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도상에 저런 위치에다가 지금 이제 안테나도 세워놓고 이제 한 시간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간당 뭐 2, 3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돈만 내면은 이제 분당이었나 시간당이었나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 2, 3만 원 정도 비용만 내면은 그 기지국을 통해서 위성의 상태를 보거나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할 수 있게 구축했다라는 게 좀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위성이라는 것이 무선 구간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된 구간에서의
그 보호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데이터가 이제 실려서 나가기도 하고 위성 자체에 탑재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핵심 사항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는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협이라는 거를 이제 분류해 놓은 거를 보면은 이제 그 CCSDS가 분류해 놓은 거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성 요소별로 위협이 있는데 보면은 제가 이제 제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암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호나 이제 어떤 대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시큐어 코딩이라든가 물리적 보안 대책 같은 것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의 위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암호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제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플레이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초소형 위성이고 갑자기 이제 위성에 바람이 불었냐라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위성이든 어떤 비행체가 이게 자세를 바꿀 때 이게 분사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이제 앞에 노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가스를 분수를 하면은 이제 그 자세를 제어를 하고 날아다니는데 이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작 비용이 증가하기를 시작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 요소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을 줄여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궤도를 낮추면서 비용을 줄이는 개념이 있고 위성차 자체를 이제 단가가 좀 적게 들면서 비용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 부분이 이제 돌게 되면은 저게 무빙 휠이라고 하든가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건데 저거를 이제 돌리면은 자세를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제 그 뭐죠? 그 로켓처럼 로켓 방식을 써서 분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어떤 휠을 돌리면서 자세 제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이제 가스를 분사를 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제작 비용이 증가를 하니까 이제 저 휠을 돌리면서 이제 자세를 제어를 하거든요. 보시면.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를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위성이라는 것이 지구 원을 돌다 보니까 어떤 이제 지상하고 통신을 하려면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장치도 필요한데 초소형 위성은 저런 장치들을 통해서 단가를 줄이면서 좀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도 기존의 위성은 한 대를 쏘는데 한 100억 정도가 드는데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걸 이제 쏘는데 한 10억 정도밖에는 안 들어서 한 10분의 1로 비용이 다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위성이 운영되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적에도 위성 중심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반도 상공에 들어오기 전에 어쨌든 그 자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한반도 상공에서 어떤 명령을 수신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세를 제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명령을 받은 다음에 수행을 하고 그 이제 결과 정성은 한반도 내에서 당연히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결과를 전송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선 구간에 이렇게 명령이 가고 데이터가 다운로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거를 고민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영 개념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제 모드들이 이제 오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텔리커맨드를 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커맨드를 사실 커맨드라는 것이 좀 몇 가지가 되는데 몇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 MS 도스 이제 OS 쓸 때 커맨드 줄 때의 개념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위성에 컴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컴퓨터는 명령을 줘야지만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 명령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도스상에서 이제 dir 치면은 이제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듯이 실질적으로도 이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모드에서 그 미션 데이터 다운로드, 섭노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유지 보수하는 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하우스키핑이라고 부르던데 그냥 파일을 관리를 하고요. 불필요한 작업이나 뭐 메모리 관리를 하는 정도로 이제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션 데이터
미션 데이터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뭐 그런 식의 내용들로 이제 커맨드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커맨드가 도수 커맨드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보안을 개발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무선 구간에다가 안보코, 기민성, 무결성 인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처음에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약간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성이라는 환경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통신 링크라는 게 저속과 고속이라는 게 있고요. 그 저속이라는 거는 그 수십 kbps에서 이제 고속인 경우에는 기가bps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안보코하는 처리 모듈이 기가bps까지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기가bps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적어도 2배 이상의 안보코 처리 속도가 돼야지만 이제 바틀렉이 되지 않겠죠. 암호화 처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 특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맨드를 받아서 그 수행을 하고 벗어나는데 8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그럼 그 8분 동안에 키를 어떻게 교환을 하지? 라는 것들이 이제 좀 고민이 돼요. 아직 그것도 이제 확실히는 지금 운영을 해보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만 갖고 일단은 그냥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데 키 관리를 어떻게 하지? 이걸 매번 바꿀 수도 없고 그래도 이제 그 한반도에 오는 그 간격이 지나가는 동안이 8분밖에는 안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키를 또 바꿔야 되나부터 시작을 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좀 검토를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 관리 특성상 아까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안보코 통신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기지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안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없게끔 좀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표로 삼는 거는 크게 그 다양한 암호를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키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따 뒤에 잠깐 이제 동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인증이라는 것, 기기 인증이라는 것도 여기다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기존에서 또는 이제 개선된 부분에서도 보안 취약점이 또 없겠냐라는 것들을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성체나 센터 쪽에 이제 암호 모듈을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면 이제 무선이기 때문에 무선에다가 이제 기밀성, 무결성, 인증 같은 거를 집어넣는데 그 부분은 CCSDS 자체적으로도 이제 시큐어드한 그 프로토콜 레이어를 이제 고민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의 포맷을 준수하면서 이제 개발해야 되는 게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링크 레벨에 이제 적용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접 통신을 하는 경우 이제 도 그렇고 만약에 중계 통신을 거쳐서 이제 안보콜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도 그렇고 링크 레이어에서 안보콜을 하게 되면은 뭐 적당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일단 링크 레이어에다가 이제 보안을 적용하는 형태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보안 위협에 대해서 암호 기술 위주로 적용은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번 이제 구축이 되고 나면은 실험을 할 생각이고요. 아마 10월 말 정도가 되면은 이러한 이제 위협에 대한 실증을 하면서 좀 시험을 하고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할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결국 위성의 운영을 방해하는 어떤 그 해킹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도 저희들이 그 이제 실증 환경을 구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 따는 현재 이제 운영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성이 그 이제 무선 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받아보는 구조로 해서 현재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구조를 저희들이 그대로 모사를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구축을 할 거거든요. 다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위성을 무선 통신을 하는 위성을 구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유선으로 구축을 해서 그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로 인터넷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저희들 회사라든가 저희들 회사에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장비들, 지금은 저 부분이 이제 IDC 센터에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장비들의 어떤 이제 그 센터 쪽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데이터들이 왔을 때 이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해서 실시공 환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해킹용 단말 같은 거 취약점 분석하는 단말들은 두고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들이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위성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현재 위성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같이 실증하는 회사로 해서 이제 같이 하고는 있는데, 이제 나라 스페이스는 민간 쪽 위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군 쪽 위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 쪽에는 직접적으로 저희들 개발하는 부분들을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쪽에 개발되는 위성에다가 이제 개발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서 실증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위성을 실제로 제작을 해서 저기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이제 안보코어 모듈 탑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그 키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서 시험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인증이라는 부분을 왜 고민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띄웠는데요. 예. 보시면은 이게 군집 위성입니다. 군집 위성. 그러니까 초소형 위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상공을 지나갈 때 8분밖에 8분밖에는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8분이 지나면 가버려요. 근데 이래서 초소형 위성으로 감시 정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반도 상공을 적어도 30분마다 한 번씩 촬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초소형 위성을 궤도를 4개 궤도를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잘 구분이 안 되시겠지만 4개 궤도를 돌리고 있고요. 한 궤도당 위성이 8개씩 들어간대요. 초소형 위성이 8개씩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32개 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상의 기지국은 한 군데이겠죠. 또는 이제 그 한 군데에 있는 기지국이 저 위성들하고 안보 통신을 해야 되는데, 저 8개 위성을 같은 키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장치, 기기 인증이라든가, 또는 그냥 제가 이제 얼핏 생각했을 때는 저희 이제 저보다 아마 이제 IoT나 그 무선 쪽 보안을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대폰이 일정 기지국에 접속을 해서 인증을 하고 이제 안보 통신 같은 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 이제 휴대폰들 사용자가 이동을 해서 다른 기지국에 붙게 되면은, 그때 기지국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핸드오버 같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이 저기에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그 핸드오버 같은 것들을 위성 간의 핸드오버가 될까? 또 사실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다른 위성이 왔을 때도 키를 뭔가 이제 바꾸는 거를 좀 덜 해야지. 근데 이제 보안성은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제 키는 어떤 주기로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IoT가 만들어질 때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어떤 이제 비즈니스 도메인의 어떤 환경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앞에 드린 부분들은 어쨌든 보안이라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거고요. 다만 이제 위성의 환경이라는 것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지 뭐 그 환경에 쓸 수 있는 보안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사업도 이제 키사에서 이제 사업이 나온 걸 수주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좀 더 개발해야 될 부분이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분명해지는 것 같긴 해서 좀 유용하게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아까 앞에서도 자동차 보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이게 그 비즈니스 도메인이 좀 특화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쉽게 진입을 못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제를 통해서 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관심을 갖더라도 또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발표드린 걸 계기로 해서 뭐 아이디어나 좋은 또 이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얘기를 주시면은 저희들도 뭐 적극 방향하거나 또는 이제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R&D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R&D적인 부분들을 좀 개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상무님 감사합니다.